So I think there's something about this moment in the world of Right. people are overly anxious, overly upset, and they understand that they're more anxious and upset than they should be about things. Even though we are smarter, safer, healthier, better off in most ways than we were 20, 30 years ago, emotionally, we are desperately clawing for a sense of meaning or a sense of hope. Everything I just described is why Subtle Art of Not Giving a Fuck was written. Like, I understood, what are you giving a fuck about? And should you be giving a fuck about it?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머리 모양이나 점심시간에 불친절한 매점 직원,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걱정하면서 허비합니다. 시간은 빠르고 우리가 살아가며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수개월, 수년간 어떤 일에 신경을 쓰고 살고 있나요? 그것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나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건강심리학자인 켈리 맥고니걸은 3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해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스트레스에 대하여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8년 뒤 참가자들의 실험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호텔에서 매트리스를 들어올리고 두꺼운 이불을 털며 매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하우스키퍼가 있습니다. 하우스키핑은 1시간에 300칼로리를 소모하는 활동으로 이는 웨이트 트레이닝, 수중 에어로빅, 테니스에 맞먹는 강도입니다. 하지만 건강 체크 결과 앉아서만 일하는 회사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크런 박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통해 소모되는 칼로리를 알려주고 이에 신경 쓰며 일하도록 포스팅을 배포했습니다. 그로부터 4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 외에 그들의 운동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체지방은 낮아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에 신경을 쓰며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마크 맨슨은 신경 끄기의 기술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신경 끄기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늘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알게 모르게 항상 신경 쓸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풍선이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란 이유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나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인기 많은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었는지, 양말이 짝이 맞는지 아닌지 따위에 대해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 따위엔 관심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에 집착하기를 그만둡니다. 어릴 때보다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신경을 쓰기 위해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둘째, 지금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 외에는 달리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SNS에 새로 올라온 사진, 할인 상품 못 산 일 따위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경 쓸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사람들은 멋진 몸매를 원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창업을 원합니다. 하지만 위험, 불확실, 반복되는 실패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와 환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진심이 거절당할 우려, 골치 아픈 대화, 어색한 침묵, 마음의 상처,
감정을 드러내는 심리극을 감수하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행복에는 투쟁이 따릅니다. 행복은 문제를 먹고 자랍니다. 저자는 무엇을 위해서 고통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우리를 규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더 나은 삶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심리 이론, 스포트라이트 효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주변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 조망을 갖고 자신의 두드러진 점을 과대평가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한 교수는 이를 실험하기 위해 몇몇 학생에게 강의실에 입장하기 전 창피한 프린팅이 되어 있는 옷을 입도록 시켰습니다. 옷을 입은 학생들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이 입은 옷을 인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0%의 학생들만이 실험자가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상한 옷, 흉측한 머리 모양, 보청기 등을 통해 유사한 실험을 했으나 결과는 유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주일, 수개월, 남은 올해는 당신에게 중요한 고통을 찾아 가치 있는 것에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요? 7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